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록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을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형사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나오는 어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건 사실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날리신 분들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조국 전 장관도 그러니까 유능한 칼잡이 검사로서 신뢰감이 상당히 쌓여서 검찰총장이 되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이게 무뎌지는가?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 한 게,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2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알아오셨던 것 같은데,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대검 자청 홍보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거죠. 답변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죠 하고요.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저는 그 부분이요. 네,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펀드나 주식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토지에 관련된 것도 김건희 씨 가족들하고 또 장모님하고도 같이 공동 소유가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뭐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르고 제가 네.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발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행위입니다. 그동안 왜 이런 게 많이 덮여지고 수사가 더뎌졌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건 여쭙게요. 사모님이 여기에 보면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신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직접 총장님께서. 신고하신 거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한겨레 20일 기자 고소한 거. 그 다음에 20년 올해 3월 달에 신고자와 배우자 및 장모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 관련 신고하신 거. 그 다음에 20년 4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처와 장모에 대한 피고발 사건. 이걸 다 신고하신 거 보면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수사에서 배제되신 그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탁이 늘어났다. 죄송합니다.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지시면 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이건 뭐 저희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제가요 이겁니다.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보이기는 제가 좀 얘기하게 해주시오.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요, 뭐 솔직히 한간의 속설이 사법고시에 저게 되면 뭐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나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솔직히 여기 있는 여당 의원들은 다 반성하셔야 돼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됐는데 깊이 안 파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온 게 코바나에 대한 거는 주식조차 김건희 씨의 주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인사청문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제시도 안 했어요. 근데 당시에 대기업에서 그 후원해 준 거,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건 위법입니다. 이러면서 코바나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야당에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고물이면, 더군다나 저는 뭐냐면 굉장히 젊은 여성이 커리어로 성공한 거는 제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껏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인 회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물이 되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측근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죠.